다음에 한 사람 더 있죠. 우병우 전 수석인데 지금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출석하는 영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 영장심사 받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신문 받으러 들어갈게요. 최순실 비위 의혹 보고받은 적 있으십니까? 모든 혐의 부인하는 취지세요? 실질심사가 끝났다는 소식은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재청구하면 100% 발부된다라고 자신했거든요. 최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아직까지는 사실 과연 관건은 증거의 문제다. 마치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영장이 차고 넘친다 증거가 했다가 영장이 기각됐었고 그 이후에 열심히 그 보강 조사를 해서 물증과 인적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영장 청구해서 발부 나왔는데요. 결국 그와 똑같이 이번에도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50여 명에 대해서 불러서 참고인 조사했는 그 증거가 과연 기존에 있는 어떤 범죄 사실 플러스 알파된 것에 대해서 보강할 증거가 충분히 되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지난번에도 영장을 기각하면서 어떤 범죄의 소명이라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증거란 측면에서 얼만큼 그 소명이 되느냐. 그리고 또 지금 대부분은 죄가 뭐냐면은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입니다. 그 부분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상당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이기 인영열 특수본에서 법리적으로 뒷받침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건데 오히려 지금 후문에 따르면은 옛날보다는 이른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죄명이 적어졌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저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저는 보이는데요. 많은 분들은 왜 그것을 많이 뺐냐라고 하지만 검찰 입장에서 영장이 기각된 사실 그대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정리해서 한마디로 엑기스만 모았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는 적어도 지난번보다는 영장 발부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는데 다만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영장 실질심사했을 때에 우병우의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 전담을 했던 분이 지금 거리에서 지금 옆에서 밤잠 설쳐가면서 지금 그 변론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창과 방패의 대결 정말 지켜볼 만할 겁니다. 그러면 노 변호사님 이 안경 한번 볼게요. 안경이 똑같아요. 아니 왜 그냥 김기춘 실장이 뿔테 안경을 쓰고 와가지고 그러는 건데 1차 저번에 기각됐을 때하고 똑같은 이 철제 안경 쓰고 왔단 말이에요? 이거 뭐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해석의 여지가 있나요? 자존심이겠죠. 내가 스스로 뿔테 안경을 씀으로 인해서 내가 들어갈 걸 각오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되게 기운이 빠져 있고 너무 약간 좀 이제 무언가를 결연히 이렇게 생각하는 듯한 얼굴인데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검찰에 조사받으러 들어가기 전부터도 가족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말아라. 그런 보도 나왔었죠. 라고 하는 얘기를 강력히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그 정강에 대한 배임이나 횡령죄가 사실은 빠졌거든요. 영장 청구할 때. 나중에 이제 기소할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그 정강에 대한 배임 횡령죄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것의 의미는 혹시라도 검찰하고 그때 수사를 받을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조금 좀 정리를 해준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이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은 어느 정도까지는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 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마음에 좀 단도리 하고 들어가는 것 같고요. 사실은 그 검찰 수사 받기 전에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치료도 받고 그랬거든요. 우병우 전 수석이. 그러니까 그 얘기는 사실은 심리적으로도 많이 부담을 가지고 있고 신체적으로도 조금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한 얘기밖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처음 때하고는 다르다는 말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정봉주 전 의원의 말을 좀 어느 정도까지 좀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검찰에 전화를 많이 했다라고 정 전 의원은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화할 수 있는 관계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는 사람 우병우 라인이 얼마나 많이 포진돼 있다 이렇게 많은 보도가 있었고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검사하는 사람들, 감옥에 이렇게 보내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직업적으로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아마 감옥 가기를 가장 싫어하겠죠, 당연히. 더군다나 민정수석까지 한 사람이고 엘리트 검사 출신으로서 본인이 그 감옥 간다는 걸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나 노 변호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위기의 변화를 보면 이번에는 각오가 된 거다. 특히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이 검찰은
조직의 명운이 걸린 겁니다.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것도 무시 못할 것이고 국민이 지켜봅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정말 받습니다. 그러니까 영장을 뭐 증거에 입각해서 하는 게 마땅한 법리이긴 하지만 네. 또한 검찰의 의지 문제를 보는 거죠. 검찰이 정말로 제대로 우병우 전 수석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었는지 여부를 보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검찰이 앞으로 정말로 고위공직자 수사 비리처 문제가 정치권의 검찰 개혁 과제로 남아 있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잘못하면은 오해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영장이 안 떨어질 경우 네. 의도적으로 법원이 영장 실질 심사를 했는데 법원의 공이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전적으로 검찰이 정말 제대로 수사했나 안 했냐에 초점이 맞춰지는 결과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아마 검찰이 각오를 단단히 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구속 가능한 수준까지 영장이 발부될 수준까지 아마 만들어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병우 전 수석이 이제 물귀신 작전을 썼다라는 식으로 정봉주 전 의원이 말을 했잖아요. 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1차로 검찰에서 조사받고 특검에서 수사받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나를 구속시키게 되면 내 밑에 있던 그 검사들을 다 끌고 들어가겠다라는 식으로 약간 협박 비슷한 말을 했었단 말이에요. 자기 밑에 있던 검사들을 그렇죠. 끌고 예.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자기는 같이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같이 일을 했던 사람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기의 일을 이제 지시받아서 행동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랬다가 이번에는요 똑같은 말을 해요. 나 들어가기 싫어. 나 혼자 갈 것 같아. 이런 말을 해요. 같은 말이긴 하지만 첫 번째 거가 약간 이제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라는 식이었다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절대 안 할 거라는 걸 알고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약간 이제 변했어요. 약간 사정조로. 이거는 나는 좀 정말 들어가기 싫은데, 나 혼자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좀 뉘앙스가 바뀐 상태로 저는 똑같은 말을 지금 2번에 걸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미 어느 정도까지는 본인이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거를 인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예. 만약에 발부가 안 된다면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 아,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 상황은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걷잡을 수 없겠죠. 일단은 왜 걷잡을 수 없냐면 검찰은 벌써 3가지의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 특검이 부담을 줬어요. 그렇죠. 100%될 것이다. 사실 그거는 조금 굉장히 가이드라인 같잖아요. 뭐 내가 수사 다 해놨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을 뿐이니까 이것만 있으면 돼 했는데 실질적으로 안 됐으면 검찰은 일부러 안 한 게 돼요. 또는 김수남 검찰총장. 수차례에 걸쳐서 통화한 내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역은 없지만 횟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러면 김수남 검찰총장이 아직도 비호하고 있느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러 가지 지금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사활을 걸었을 거예요. 정말 김수남 검찰총장이 끝까지 내가 내 임기를 지키겠다라는 거를 비추고 있잖아요. 임기를 지킨다는 것도 이제 검찰이라는 존립 기반도 지켜야 되는데 새로운 정권 하에서 그렇다면 완전히 사활을 걸 승부수를 걸었을 것이다. 근데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은 김수남 검찰총장이 져야 될 거예요. 근데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엄청나게 인정이 안 되는 죄 중에 하나거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쉽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저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하는 것을 보면 무언가 있기 때문일 거다라고 좀 생각하는 거죠. 다만 저도 이제 한 말씀 드리면은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정확한데요. 그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는 본인의 직권, 본인의 권한 범위 내의 행위를 남용을 해야 되는데 이 민정수석의 권한이라는 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종 지금 여러 가지 감찰반에 대해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과연 직권 범위 내인지 결국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내 권한 범위 아니에요라고 해버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있고 검찰에서 민정수석 범위의 권한의 범위 내가 아니다라고 해버리면은 결국은 분명히 그와 같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위험성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위증 나와 있는데 위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기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최순실 씨 아느냐 했을 때 모릅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지난번 특검에서 영장 청구했을 때는 특검이 우 수석과 이 최순실 씨 사이의 개인적 관계조차도 사실상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에 다름이 아닌데 이 추가 조사를 통해서 둘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만 해도 그것만으로도 지금 국회 증언 감정법 같은 경우에는 일반 위증보다 높기 때문에 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만약에 그것조차 못 밝혔다고 하면은 여전히 말씀하신 대로 기각될 가능성도 아직은
배제하지 못한다 이렇게. 오늘 이종구 씨 오늘 좀 특이한 장면이 박상무 회원들 아까 저희가 영상을 보여드릴 때 화이팅 화이팅 하는 분들이 우병수 응원하는 사람들이고. 네, 맞습니다. 예. 뭐 많이들 나와서 응원을 했고 또 사발통문이 돌려졌던 걸로 알아요. SNS에 아침부터 자, 우병수석이 출두하니까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고 예. 하고 이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문제예요. 왜 문제냐면 예. 박사모가 정말로 박 전 대통령을 진짜 지켜내는 그런 모임이라면 머리를 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이 상황을 잘 생각을 해야 될 게 우병수석이라든지 최순실 씨를 옹호하면 안 되거든요. 왜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느냐 하고 차라리 비난하거나 아, 대통령을? 아니죠. 우병수석을. 대통령을 왜 지켜내지 그렇죠. 못했느냐? 대통령을 왜 예, 지켜내지 못했느냐. 혹은 최순실 씨도 마찬가지예요. 왜 대통령 옆에서 그렇게 국정농단을 했느냐. 그래서 왜 대통령한테 해를 끼쳤느냐. 이렇게 차라리 비난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것이 뭉뚱그려서 내 편, 네 편. 그러니까 완전히 내 편이 돼버렸어요. 아, 박 대통령을 어떻게 지켜냈는데 거꾸로 호위무사가 됐는데 최순실 씨도 마찬가지예요. 최순실이 막 검찰이 강압수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태극기 집회나 이쪽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조사진상위원회를 꾸려서 최순실 씨가 얘기한 그런 검찰의 특검의 어떤 그런 강압수사를 밝혀내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의 집단화가 돼요. 범죄 집단화.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감정이 어떻게 되냐면 최순실도 옹호하고 우병우도 옹호하고 또 안종범도 옹호하고 이런 완전히 집단을 모두 다 옹호해버리면 여죄 여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다 이게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잘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은 박 전 대통령을 사실 옹호하고 지지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박 대통령을 국민들의 감정 속에서 나쁜 쪽으로 몰아넣는 그런 형국이 되거든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저 박사모로 추정되시는 분들이 왜 우병우 전 수석이 우리 편이다라고 생각하는지가 참 궁금해요. 누가 그런 잘못된 신념을 불어 넣어줬는지 너무 궁금한 게 우병우 전 수석은 뭐라고 했느냐면은 나는 중간에 통로 역할밖에 안 했고 대통령이 시키는 것만 했을 뿐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미 배신의 프레임에 들어갔는데 왜 그거를 모르시고 우병우 전 수석이 우리 편이라고 주장하면서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지 참 모르겠어요. 아마도 뭔가 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거나 법을 잘 모르셔가지고 저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것 같은데 안타까워요. 정말 솔직히. 최순실 씨 관련 소식도 한번 볼게요. 어제 저희가 팬레터 얘기 잠깐 했었는데 50여 통이나 받았다는데 구치소 안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보낼 수 있다면서요? 지금 구치소에서 보내는 것이 그냥 옆방에서 보내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 그 보도를 보고 이제 보내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1심 거의 끝날 때까지 법원에서 이 가족도 면회가 안 된다. 변호사 외에는 모든 접견과 서신 접견을 금지를 해놨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알고는 어떻게 이게 팬더트를 보내는데 그때 제가 들은 기억으로는 스포츠 토토라든가 이른바 잡범, 사기범 그런 사람들이 이 최순실 씨가 돈이 많다는 걸 알고 팬레터를 보내서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해서 최순실 씨로부터 어떻게 돈이라도 받아보자 그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요. 그냥 한 사람으로서 정말 씁쓸할 따름입니다. 아니 이게 수감 번호만 알면 보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 처음에 최순실 씨가 그 법정에 나오고 그 카메라 프레시를 받을 때 이 노랑 명찰의 수인 번호를 그대로 노출을 시켰었어요. 그러니까 그 번호만 알게 되면은 사실 그 사람이 어딘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도소 혹은 그 구치소에 수감번호 몇 번, 이름 누구누구한테 편지를 보내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구치소 내에서는 공범이 아닌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얼마든지 서신 교환이 가능하고 또 접견이나 그런 서신 교환을 막아놓은 것이 아니라면 가능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런 식으로 본인이 취급당하는 것 자체를 최순실 씨는 좀 불쾌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근데 저게 편지가 이제 공범이나 마약 사범 조직 폭력배 이런 부분들끼리만 안 되고 다 되는데 최순실 씨는 우리가 기억하겠지만은 얼마 전에 31일인가요 지난달 그때부터 풀렸잖아요. 접견하고 이제 서신이라든가 이런 거 볼 수 있게. 근데 내용이 일부 보면은 대단하시다. 출소하면 한번 찾아뵙고 싶다. 가르침을 받겠다는 의미인가 봐요. 이게 한 수 배우겠다 이런 거 비슷한 거였어. 아마 굉장히 본인을 희화화하는 그런 식의 편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알려진 거는 본인도 이 편지를 거의 안 읽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건 하나의 또 다른 사회의 희한한 하나의 풍자적인 모습 중에 한 부분으로 읽히는 그런 대목 같네요. 알겠습니다.